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순환참조 논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자, 순환참조 영어로는 circularity.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너의 로직에는, 너의 논리에는 순환참조가 있어. 너의 논리는 순환참조야.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엑셀에서 예를 들면은 A는 B다 라고 링크를 걸고 B는 C다 라고 링크를 걸고 C는 A다 라고 링크를 걸면은 세 개가 진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논리죠. A는 B다, B는 C다, C는 A다. 이게 뭐예요? 아무런 그 말이 안 되는 논리죠. 이걸로 이제 순환 논리라고 불리고, 엑셀에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퀄 누르고 링크 걸고 이퀄 누르고 링크 걸고 이러면은 요게 엑셀이 어떻게 될까요? 엑셀은 착해가지고 하라면은 하라는 대로 계속 연결을 시킵니다.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러다가 안 끝나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파일이 무거워져 가지고 순환참조가 있는 경우에는 파일이 무거워져서 엑셀이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계속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엑셀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엑셀이 파일이 날아간다 그러죠. 우리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이낸셜 모델에서 순환참조 오류가 생겼을 때 어떤 사진인지 제가 구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직 겪은 적은 최근에는 없어가지고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게 없어서 구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왜 생기냐면요. 오른쪽에 우리가 이 로직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interest income을 구하는 거죠. 이자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반대로, 하지만 로직은 이자 비용이랑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은 걔네들의 평잔을 이번에도 구해 준 다음에, 이번에도 평잔을 먼저 구해야죠. 그래야 플로우 개념이랑 스탑 개념이랑 맞춰줄 수 있으니까 평잔 구하고 이자율 곱하고 그러면은 이자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몇 년도 이자 수익이에요? 2023년의 이자 수익이죠. 2023년 1년 동안의 이자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2023년에 넷인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2023년에 넷인컴은 우리가 어디에 꽂아놨었죠? 현금흐름표에 꽂아놨었죠? 현금흐름표 2023년에 영업현금흐름에 꽂아놨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23년에 현금 흐름의 변화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2023년 말의 캐시를 어떻게 정의를 해놓고 있었냐면은 23년 말의 캐시는 이퀄 23년 초의 캐시 더하기 23년 동안의 현금 흐름,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2023년 말의 캐시가 되게끔 또 모델을 만들어 줬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자, 평균 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순이익이 바뀌고 현금 흐름이 바뀌어서 돌아오면은 이 숫자가 또 바뀌어요. 그럼 또 평균을 다시 내야 돼요. 돌아오면 이 숫자가 또 바뀌어요. 숫자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가 이제 엑셀이 오류가 나거나 파일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우리가 A는 B다, B는 C다, C는 A다의 로직이랑 다르게, 자, 이 친구는 돌면 돌수록 점점 어떤 한 숫자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정확한 숫자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환 논리는 존재해도 우리 논리상으로의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파일이 날아가는, 아니면 엑셀이 무거워지는 그런 현상만 조금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류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제가 웬만해서는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파이낸셜 모델 서큘러리티 에러라고 쳐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시면은 다 막 우리가 모델 진짜 정성스럽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다 완성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류가 나 가지고 하면 되게 속상하겠죠. 엑셀을 껐다 켜도 복구가 안 됩니다. 껐다 켜도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순환 논리가 걸려 있는 걔를 끊어줘야 요게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divided by 0 혹은 뭐 샵 에러 막 이렇게 뜨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 게 순환 참조 에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요 스크린샷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서큘러리티를 해결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파트로 지금 빠져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사용할 방법인데요. 서킷 스위치 혹은 서킷 브레이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델에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뭔가 드랍다운 메뉴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드랍다운 메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 서킷이 돌아갔다가 멈췄다가 돌아갔다가 끊어졌다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를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방식. 자, 두 번째 방식은 밸류 페이스트라 그래서 우리 값복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같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유튜브에 이미 올라와 있어요. 밸류 페이스트 방식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우리 인트레스트 인컴을 예를 들면은 한 줄을 더 만드는 거예요. 이자 수익을 한 줄을 더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계산돼서 내려온 값을 값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같은 값을 동일하게 복사를 해주고 넷인컴에 연결할 때는 값복사되는 값으로부터 연결을 시켜서 수완참조가 깨지게끔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이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냐? 자, 우리가 값복사를 했어요. 값복사를 딱 했는데 문제는 값복사를 하고 나면은 돌아왔을 때 숫자가 달라져 있겠죠. 그럼 또 값복사를 해요. 돌아왔을 때 숫자가 또 달라져 있을 거고요. 값복사를 언제까지 해요? 두 개 숫자가 완전히 동일해질 때까지 값복사를 여러 번 해주는 그 방식입니다. 밸류 페이스트 방식. 이 방법은 최대 단점은 귀찮다라는 거죠. 값복사를 여러 번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매크로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F4 우리가 전에 했던 동작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F4를 마구마구 연타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값복사를 해주는 방식이 밸류 페이스트 방식인데 장점도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평상시에는 수완참조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서킷 스위치는 평상시에는 걸려 있다가 나중에 뭔가 오류가 났을 때만 이제 사용하는 게 서킷 스위치인데 밸류 페이스트 방식은 평상시에 수완참조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엑셀이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훨씬 더 라이트한 기분이 드실 수 있고요. 물론 요즘에 컴퓨터들이 좋아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엑셀이 기본적으로 더 라이트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이 엑셀 모델을 뿌려야 되는 경우에는 이번 방식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증권사 애널리스트인데 모델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서킷 스위치나 브레이커는 사용할 줄 모를 확률이 훨씬 더 높죠. 모를 확률이 훨씬 더 높고 밸류 페이스트가 훨씬 더 이제 숫자를 딱 픽스해 놓고 보낼 거기 때문에 우리 수정할 거 아니잖아요. 수정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보낸 거는 완성본 보낼 때는 밸류 페이스트 방식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1번과 2번이 거의 실무적으로는 한 반반 정도라고 느낄 정도로 2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복잡하고 가정치를 많이 바꿔야 되는 경우에는 2번보다는 1번을 훨씬 더 많이 추천을 당연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델 구조 자체를 아예 수완참조가 안 생기게끔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이슈를 3번을 이용해서 피한 적이 있어요. 우리 PP 스케줄 만들 때 수완참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식으로 해줬냐면은 기초 PP, 기말 PP, 에버리지를 해서 원래 디프리시에이션이랑 비교를 해줬어야 되는데 에버리지를 안 하고 우리 그냥 비기닝 PP에다 걸어줬던 거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그때도 원래는 평잔 개념으로 PP도 어쨌든 스탁 개념이고 디프리시에이션은 플로우 개념이기 때문에 분자분모를 맞춰주려면은 에버리지를 해주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죠. 하지만 에버리지를 해주는 순간 우리가 추정할 때 이게 수완참조 논리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기초에다가 그냥 에버리지를 해서 보내줬었거든요. 그거 우리가 모델 구조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거는 수완참조를 피한 거죠. 피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균 내기 좀 그렇다. 그럼 그냥 기초 캐시에다가 그냥 바로 이자율 때려서 이자 수익 나오게 해서 돌아오면은 평균 안 하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그냥 끝. 그럼 수완참조가 안 생기죠. 그것도 하나의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진짜 중요한 모델이 아니거나 진짜 아니면 모델링 테스트 보실 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모델링 테스트에서 우리는 수완참조 논리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수완참조 논리가 생기지 않도록 모델을 만드세요 라고 미션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그냥 이렇게 모델 구조 변경을 통해서 그냥 비기닝 했다 했습니다 라고 노트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써주기만 하고 그런 식으로 수완참조 논리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나리오 분석도 있고 복잡한 모델이면 모델일수록 우리 1번 방식을 가장 추천한 방식이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테마로 순환참조, 서킷 브레이커랑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추정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가서 볼게요.